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MBC 패널 조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결과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 조사를 기다렸던 것은 이게 작년 1차부터 5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가 됐다라는 거고, 표심의 향배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뜨내기 조사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사람 조사가 아니고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의 추적 관찰, 유권자들의 표심을 추적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참여할 때는 조사할 때는 1,508명, 맨 나중엔 1,171명, 한 400명 가까이가 중간에 370명 정도가 드랍했잖아요.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기다렸었죠.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보고 갈게요. 자, 재외 선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나왔답니다. 62.8%. 기존에 바로 직전 선거 21대는 빼고, 그건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으니까, 자, 19대 20대 선거에서는 40%대가 나왔어요. 증가가 대단하잖아요. 40%에서 62.8%니까 증가율만 50%가 넘습니다. 윤석열 심판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막 온라인에서 보면 700km를 운전하고 가서 대사관에 가서 막 투표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제외 국민,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진 겁니다. 이 표심들이 그대로 이번 선거에서 적용이 된다라면, 내일 모레가 당장 사전투표잖아요.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바로 직전 연도 21대 선거에서는 그게 35% 정도가 나왔잖아요. 40%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제 촉이 상당히 정확한데 넘을 것 같아요. 넘게 되면 최종 투표율도 70%가 넘을 것 같아요. 기존에가 66%였거든요. 70%가 넘게 되면 윤석열은 탄핵, 특히 72%가 넘게 되면 탄핵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표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막 공부하셔야 돼요. 투표하시라고. 상대방 찍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투표, 가족들 손잡고 이웃들 손잡고 투표장 가시라. 투표 독려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투표 독려 막 하셔야 돼요. 특히 사전 투표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관내 투표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선거구 외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 외에 밖에서 직장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학교 때문에, 군대 때문에 멀리 있으신, 이 관내 투표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봉투에 뜯어가지고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밀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밀봉해야 돼. 안 그러면 무효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중앙선관위 홍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무효라고. 그걸 찍찍이를 떼가지고 딱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봉투에 봉인을 해야 됩니다. 관내 투표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내 투표하시는 분은 그 봉투를 안 줘요. 자기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선거 다음 주 수요일 날 출장 때문에 못하니까 미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관외 투표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일 모레 투표하실 분, 금요일 날 투표하실 분 중에, 사전선거 하실 분 중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찍찍이를 떼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사전투표부터 많이 해주시고. 자, MBC 패널 조사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1주차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했던 거죠. 자, 보면, 자, 여기부터 봐야겠네요. 자,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31%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67%. 무응답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면 작년 12월과 4개월 전과 비교해 봐서는 4%가 줄었어요. 잘하고 있다가. 잘 못하고 있다는 4%가 또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론의 향배는 안 좋다. 4개월 전보다 4% 정도가 빠진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가 증가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열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 여론이 악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지하는 정당. 조금이라도 어느 정당이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국힘이 33%, 전보다 1%가 빠졌습니다. 4개월 전보다. 다 더불어민주당이 43에서 40으로 바뀌었어요. 3% 빠졌지만 조국혁신당이 10%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 7%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범민주 진영에 7%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자, 녹색당 1%, 녹색정의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2%,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6%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범민주진영이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국민의힘이 32%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 지역구만 묻은 거예요. 조국당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구 의원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물었으니까. 녹색정의당이 2%, 개혁신당의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7%,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없음 모든 표들이 이제 많이 표를 찾아왔기 때문에 국힘이 2% 증가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5%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 쪽에 더 많이 왔어요. 보니까. 중요한 것도 하나 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비례투표에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국민의 미래가 25%, 3% 빠졌습니다. 전부 다. 4개월 정도 빠졌고, 자, 더불어민주연합은 21%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많이 빠졌죠. 대신 조국 혁신당이 25%가 생겼어요. 새로 없던 게. 대단하죠. 합의 46%입니다. 국민의 미래 25% 압도하죠. 압도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는 3%면 약 2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3%를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그 싸움이겠어요. 보니까 개혁신당은 7%입니다. 여기도 한 3석에서 4석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최종 나온다면. 자, 녹색정의당 3%, 여기도 이제 존립을 걱정해. 3%가 안 되면 한 석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여영국 후보, 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마저조차도 열세기 때문에 빵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3%가 안 나오면. 새로운미래도 3%가 안 되면은 여기도 김종민 의원 세종 빼고는 거기도 빵석이 되는 거죠. 거기는 아마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하려고 지금 아마 본인 딴에 막 노력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자, 보십시다.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이번 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보니까 정부 지원론이 35%, 정부 견제를 하자 60%입니다. 자, 이 선거 윤석열이가 이길 수 없죠. 한동훈이가 이길 수 없어요. 국힘이 어떻게 이깁니까? 60%가 견제하자는데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YTN에서 연합뉴스네요. 연합뉴스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예요. 보니까. 내일 총선이 나면 민주당의 41%, 국힘의 30% 투표하겠다. 특히 부산의 여당의 텃밭인 부울경조차도 박빙이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대단하죠. 이 지지율조차도 대단하지만은 연합뉴스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도 11% 차이라는 게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오차범위 바뀌니까 11%면 부산, 울산, 경남에 보면 지지도 보니까 국힘의 강세치 의원은 전에는 이번 조사에는 국힘이 35%, 민주당이 36%예요. 오차범위 박빙이야. 뒤집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고 묻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 가장 최근에. 예, 조사 기간이 볼게요. 아마 3월 말에 조사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입니다. 30에서 31일 날. 2, 3일 전에 조사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그러면은 부울경의 40석 중에 적어도 15석 이상은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봐요. 15석에서 17석, 많게는 20석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20석까지는 그래도 17석까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은 끝장난 거예요. 탄핵이에요. 탄핵입니다. 자, 이 제외 국민 투표, 외국에 있는 국민 투표율 압도적 62.8%, 기존에 40%에서 62.8%. 이것만 보더라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울경의 이 압도적 지지율 끝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윤석열 게다가 MBC 패널 조사까지 나왔잖아요. 이러면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부산, 울산, 경남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제가 봐서는 이 부산이 18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 부산에서만 확정가가 그 목표 예상이 9석인데 반띵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봐서는 거의 6석 정도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석에서 6석 정도는 확정이고 잘하면 뭐 8석, 9석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 경남 지역도 거의 7석 정도 확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산에서 2개 넘어오고 김해 갑을. 그다음에 창원 2개가 있죠. 성산과 창원, 진해, 거제까지도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진주, 을조차도 지금 경쟁이 3자 구도라서 해볼 만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도 동은 완전히 분위기 넘어왔고 울산 남갑조차도 딱 붙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 0.2% 차이잖아요. 전원수 후보가. 그래서 완전히 해볼만 하고요. 분위기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 북구, 울산 북구도 완전히 5% 예전에 조사 한참 됐죠. 2월 27일 조사라서 지금 한 달 반 조사라서 이것도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당의 단일 후보죠. 윤종호 후보가 뒤집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뒤집고도 남죠. 이 여론이 완전히 부산, 울산, 경남이 뒤집어졌어요. 이 조국 대표가 여기가 한 3차례 정도 갔거든요. 간 뒤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국 대망론 정말로 대단합니다. 차차기 정도는 조국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산 사람들의 대권 열망론이 있어요. 부산에 김영삼 문재인 대통령 다 배출했잖아요. 노면 이 부산 경남에서 다 배출하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부산 사람이어야 된다.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산의 대권론 적어도 이재명 대표 차차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국이 한번 가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여기는. 아마 한두 번 더 갈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한두 번 더 갈 것 같아요, 조국 대표. 하면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아주 선거 판세가 재밌습니다. 선거 판세가 재밌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얘네들은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울경에서 국힘이 망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부산 가서 난리 치는 거예요. 지가 뭐 잘못한 거 인정하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국힘의 지역구 예상. 자, 지역구에서 69석, 비례에서 15석에서 한 총 84석. 이것도 후하게 쳐준 겁니다. 여기서 저는 최대 마이너스 10석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자, 자세한 분석은 제가 별도로 해드릴게요. 별도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반드시 사전투표 해주세요.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 기다렸잖아요. 바로 합시다.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세요. 이웃들 다 데리고. 가족들 꼭 데리고 투표하러 가세요. 심판해야 됩니다. 자, 김건희 종합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자, 고맙습니다. 저는 피었습니다.